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입학처 김성진 이건호입니다. 네, 75주년 광복절에 진행되는 생방송 수원대학교 입시 설명회 귀한 날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투자하시는 만큼 저희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순서는 입학처장님 인사 말씀, 캠퍼스 모습을 담은 드론 영상과 전형 안내 영상 시청, 입시 결과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채팅창으로 주신 문의들에 대해 실시간 답변과 더불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모두의 채팅방이기 때문에 욕설과 비방, 장난 등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의적성고사 문제지를 신청한 학생들은 입력하신 주소로 다 발송을 했고요. 문제 풀이한 답안지를 저희 쪽으로 회신 주시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수원대학교 입학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대학교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건축도시 부동산학부 교수 최영석입니다. 매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수원대학 캠퍼스에 직접 모시고 그해 입시 전형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해 왔는데 온라인으로밖에 뵐 수 없어 너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대학교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위하여 귀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수원대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입시 설명회에서는 올해 입시에 관한 전형별 주요 내용 및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께서 오늘의 입시 설명회 참가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성을 다하여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성장 및 도약 가능성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원대학교가 전통적인 배움과 연구의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이 완성된 인재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입학처장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입학 전형 안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수원대학교 입학 전형 안내는 2021학년도 입시 전형에서 수원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입시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으며 간단한 대학 소개와 입학 전형 안내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원대학교는 10개의 단과대학, 21개의 학부, 11개의 학과, 47개의 전공으로 대학 자율화 정책에 발맞춘 모집 단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는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의 다양한 학부, 학과 편제로 이루어진 4년제 종합대학교로 단과대학 학과, 학부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수원대학교의 2021학년도 전체 입학 전형입니다. 정원 내 인원으로 총 2,133명, 정원 외의 인원으로 총 15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전체 인원의 64%인 1,37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정시 모집에서는 전체 인원의 36%인 76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적성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100% 전형, 미래인재 면접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 등 8가지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사항입니다. 수시 모집 인원은 1,370명이며 적성 전형에서 39%, 미래인재 면접 전형에서 21%,
학생부 전형에서 18%, 실기 전형에서 18%를 선발합니다. 전년도 수시 모집과 가장 큰 변경 사항은 학생부 교과 100%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점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수원대학교 인문계열에 속하는 학부 학과를 지원할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반영하며 자연계열에 속하는 학부 학과를 지원할 때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반영, 예체능 계열에 속하는 학부 학과를 지원할 때는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을 반영합니다. 교과 영역만을 반영하고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학년별, 과목별 별도 비율이 없으며 반영 과목들을 매 학년 모두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모든 학과에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석차 등급에 따른 점수차가 동일합니다. 적성고사와 면접 등 별도의 고사가 진행되는 전형은 고사를 잘 준비한다면 학교 생활기록부 점수차 극복이 가능합니다. 수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입시 서포터즈 내신 성적 산출기를 이용해 본인의 학생부 성적 산출이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적성고사 전형 안내입니다. 총 574명을 모집하며 적성 일반 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적성고사를 실시합니다. 적성고사는 60분 동안 국어 30문항과 수학 30문항, 총 60문항이 주어집니다. 인문계열에 속한 학부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국어 1문항당 4점, 수학 1문항당 3점으로 배점이 부여되며 자연계열에 속한 학부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국어 1문항당 3점, 수학 1문항당 4점으로 배점이 부여됩니다. 기본 점수 190을 더해 적성고사는 400점 만점입니다. 수원대학교 모든 전형은 1000점 만점이며 적성고사가 400점 만점이기 때문에 40%, 학생부가 600점 만점이므로 60%를 반영합니다. 적성고사는 학생부 5등급 학생까지 적성고사 1개 문항으로 학생부 1등급 격차를 좁힐 수 있으므로 적성고사가 중요합니다. 적성고사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내용,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국어 영역은 고교 교과서, 어법, 독서, 문학,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출제되며 수학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교 교과서,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수학 나형에서 출제됩니다. 적성고사 성적 분포도입니다. 주황색 점이 합격자이며 파란색 점은 불합격자입니다. 학생부 성적은 하위이지만 적성고사 성적이 상위인 학생들은 합격률이 29.3%인데 반해 학생부 성적이 상위이지만 적성고사 성적이 하위인 학생들은 합격률이 고작 1%에 그칩니다. 전년도 적성고사 전형 지원자들의 평균 정답 문항 개수는 60문제 중 31.5문제였으며 평균 학생부는 5등급이었습니다. 적성고사 전형의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먼저 인문계열에 속한 인문사회대학, 경상대학의 결과입니다. 수원대학교에서 공개하는 모든 입시 결과는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자연계열에 속한 공과대학의 결과입니다. 자연계열에 속한 ICT 융합대학과 건강과학대학의 결과입니다. 국가보훈 전형과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의 결과입니다. 모든 입시 결과는 수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입시자료실 전년도 입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미래인재 면접 전형입니다. 해당 전형으로 293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자는 자기소개 1분을 준비해야 하며 면접위원 2명과 지원자 3명으로 진행하는 그룹 면접 방식입니다. 미래인재 면접 전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1단계 합격자들은 2단계에서 면접 40%와 학생부 60%를 통해 최종 선발됩니다. 적성고사와 마찬가지로 면접고사로 학생부 성적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면접은 인성 면접입니다. 따라서 교과 및 전공 지식을 전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면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대학, 경상대학, 건강과학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미래인재 면접 전형의 경우 면접 점수를 따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을 보기 위한 1단계 학생부 성적이 중요하므로 1단계 합격자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을 공개합니다. 공과대학, ICT융합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해당 전형의 입시 결과도 수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입시자료실, 전년도 입시 결과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전형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에서 총 25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교과 100%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과목 중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학생부 100% 전형의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2021학년도 입시부터 해당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므로 입시 결과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는 체육, 미술, 음악, 문화 콘텐츠 테크놀로지, 연극, 영화 영상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스포츠과학부,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의 실기고사 과제입니다. 음악대학의 실기과제입니다. 수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모집, 모집요강에서 예체능 계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일정입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진학사와 UA 어플라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전형별 고사를 치르는 지원자들은 고사 날짜를 숙지하여 타 대학 고사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 후 지원하기 바랍니다. 수원대학교 정시모집은 크게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누어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학 가형에 응시한 지원자들은 10%의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반영 방법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100분위 성적을 환산하여 반영하며 영어는 절대평가로 인하여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탐구의 경우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며 간호학과 지원자들은 2과목 모두 반영합니다. 한국사는 등급별 차등 점수를 부여하며 1등급에서 5등급은 5점, 6등급에서 9등급은 2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응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2 외국어와 한문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원 계열별 반영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정시모집 입시 결과입니다. 수원대학교 정시모집은 1000점 만점의 평균 환산 점수를 통해 본인의 성적과 비교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환산 점수는 수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입시 서포터즈, 수능 성적 산출기 메뉴를 통해 점수 산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모집 입시 결과 또한 수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입시 자료실, 전년도 입시 결과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시모집 실기 위주 전형의 비율입니다. 수시모집과 반영 비율은 동일하며 학생부 대신 수능 성적을 반영합니다. 실기 위주 전형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수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정시모집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시모집 일정입니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진학사와 UA 어플라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원대학교는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나군에 속하며 음악대학과 영화 영상 전공만 다군에 속합니다. 실기고사를 준비하는 지원자는 각 군에 따른 실기고사 날짜를 확인하여 타 대학 실기고사 날짜와 겹치지 않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수원대학교 입학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수원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의 힘찬 도전을 응원하며 대학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올해 시국인지라 방금 전형 안내 영상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형 안내는 단순한 설명이고 지금부터는 저희 대학에서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던 입시 결과의 최고 점수를 같이 보시며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관련 내용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팁으로 올 입시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정시 결과와 적성고사 전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시 모집 입시 결과입니다. 결과 자료는 입학자의 평균 등급인데요. 수원대 계산식으로 한 환산 등급과 실제 수능 성적 등급의 평균이 각각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계산법은 다르지만 보시는 것처럼 환산 등급과 실제 등급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성적대는 보통 3등급 초반에서 중후반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몇 개의 영역은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격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때문에 수능으로 수원대학교를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은 이 정도의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인문계열의 외국어학부는 3.2등급, 호텔학부는 3.1등급, 자연계열에서는 컴퓨터학부가 3.2등급, 산업 및 기계학부가 3.5등급, 간호학과 2.7등급 정도 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적성고사 전형의 몇 가지 주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출제 원칙. 현행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국어와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향 역시도 학교의 수업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2021학년도 적성 전형의 특징입니다. 전년도 적성 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적성고사 성적의 등급 간 점수 반영 격차를 저희가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 5등급 이내인 지원자의 경우라도 적성고사 한 문항으로 학생부 한 개 등급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은 고교 교과과정 내 100%이며 고교 수업을 통한 내신 및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를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전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70에서 75% 수준이므로 수능 시험보다 약간 쉬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적성고사 출제 영역입니다. 국어, 수학 모두 교과서와 EBS 연계 교재를 기본으로 국어는 어법, 독서, 문학, 수학은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항수는 국어 30, 수학 30, 합쳐서 60문항을 60분 동안 풀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평가 방법입니다. 본인이 어떤 계열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문항당 배점이 조금 다른데요. 인문 계열에 속한 학부나 학과를 지원할 경우 국어 한 문항당 4점, 수학 한 문항당 3점으로 채점되며 자연 계열에 속한 학과를 지원할 때는 국어 한 문항당 3점, 수학 한 문항당 4점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적성고사의 지원 자격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가능하고요. 올해는 총 52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적성 일반 전형에 대한 제출 서류입니다. 우선 고교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제출 서류이며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가 제출 서류입니다. 비교 내신 대상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가 제출 서류이고요. 원서 접수 시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한다면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60%, 적성 40%를 통해 평가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비율은 명목 반영 비율이며 실질 반영 비율은 학생부 58.8%, 적성고사 41.2%를 통해 평가하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적성고사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먼저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교과 영역만 반영을 하고요. 모두 다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들어가게 됩니다. 나번을 보시면 등급 점수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0점으로 5점으로 동일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에는 비교 내신 대상자의 등급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수험생은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고사장에 입장할 수 있고요. 필기도구는 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사인펜은 본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참하시지 않아도 되고 답안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이트나 수정 테이프 등은 지참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적성고사 전형의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적성고사에 맞은 개수, 학생부 성적의 최저부터 최고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적성고사 성적부터 살펴보시면 평균은 40개 안팎, 최저는 그보다 2~3개씩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총 60문제 중에 20개 이상 틀려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하지만 목표 점수를 너무 낮게 잡고 준비를 하신다면 본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 되도록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맞습니다. 또 적성고사는 앞서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과 수준 동일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학원이나 과외를 다닐 필요가 전혀 없죠. 형태는 수능과 유사하고 난이도는 70% 수준이기 때문에 수능과 병행해서 공부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수원대학교 적성고사는 감점이 없어서 결국 시간 싸움이 됩니다. 1시간을 맞춰놓고 최대한 많이 풀 수 있는 본인만의 루트를 찾거나 문제 성향을 파악하고 준비하신다면 학생부 성적 보시는 것처럼 6등급, 5등급 후반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문계열 학과들의 성적인데요. 국어의 성적이 수학보다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문과생들이기에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계열별 배점이 다르며 인문계열은 국어 배점이 더 높기 때문에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인문계열로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국어에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앞서 전형 안내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대학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결과처럼 반대쪽 계열을 선택하실 때는 배점이 다르다는 점, 그래서 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단과대별로 몇 개 학과들 성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대학에 속한 외국어 학부 간략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국어 학부의 적성고사 입학자 학생부 평균 등급은 4.7등급이었고 최저 6등급, 최고 1.8등급이었고 적성고사 정답 문항 개수는 평균 39문항, 최저 35문항, 최고 47문항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점은 학생부 평균 등급보다 내 등급이 낮다고 해서 지원할 수 없냐? 그게 아닙니다. 학생부 입학자 평균 등급과 내 등급의 차이를 계산하신 후에 적성고사 정답 문항 개수보다 내가 몇 문항을 더 맞춰야 최초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학생부 평균 등급보다 내 등급이 몇 등급 높기 때문에 나는 적성고사 평균 문항보다 몇 문제 정도 더 여유가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대학에 속한 행정학과 야간 자료를 보시면 학생부 등급은 평균 5.7등급, 최저 6.4등급, 최고 4.4등급이었고요. 적성고사 문항은 평균 35문항, 최저 30문항, 최고 45문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대학에 속한 경영학부의 점수를 보시면 학생부 평균 4.6등급, 최저 6.1등급, 최고 3.6등급이었고 적성고사 문항 개수 평균은 41문항, 최저 37문항, 최고 48문항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자연계열 공과대학의 산업 및 기계공학부 성적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등급 평균은 5.1등급, 최저 6.7등급, 최고 3.8등급. 적성고사의 맞은 개수 평균은 44문항, 최저 40문항, 최고 51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학공학 신소재공학부 성적을 보시면 학생부 등급 평균은 4.8등급, 최저 6.3등급, 최고 3.6등급이었고요. 적성고사는 맞은 개수 평균 46문항, 최저 42문항, 최고 54문항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CT 융합대학의 컴퓨터학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등급은 평균 5.2등급, 최저 6.5등급, 최고 3.8등급이었습니다. 적성고사 정답 문항 개수는 평균 46문항, 최저 41문항, 최고 54문항이었고요. 건강과학대학에 속한 간호학과 성적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평균 4등급, 최저 5.8등급, 최고 2.8등급이었고요. 적성고사 문항은 평균 53문항, 최저 51문항, 최고 55문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과학대학에 속한 아동가족복지학과입니다. 우선 아동가족복지학과는 수원대학교에서 자연계열에 속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등급은 평균 4.7등급, 최저 5.8등급, 최고 3.8등급이었으며 적성고사는 평균 40문항, 최저 36문항, 최고 48문항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과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입니다. 해당 전형은 먼저 자격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며 선발하는 학과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모집 인원과 입시 성적이 일반 적성 전형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의 적성고사 입시 결과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해당 전형들은 선발 인원이 적다는 점과 경쟁률에 의해 입시 결과의 평균 결과가 매년 큰 폭으로 바뀐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성고사 입시 결과를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래인재 면접 전형과 학생부 100% 전형에 대한 소개와 안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꼭 입장하셔서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수험생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 중인 수험생분들 혹시 개별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바로 답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도 같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반영하는 과목은 어떻게 확인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부분에서 교과 구분 부분을 기준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과 영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모든 학과에 교차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 없이 수원대학교에 자유롭게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차 지원에 대한 불이익, 감점 요소는 없으나 학생부 반영 방법, 고사 등의 배점 등을 확인하셔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적성고사 전형도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성고사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 전형만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으로는 한 개의 학과에 전형을 다르게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수 지원의 고사 일자가 겹치지 않도록 서로 다른 전형으로 지원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적성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 확인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모집 요강에 기재된 고사 기간보다 2일에서 3일 정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월 17일부터 시작이면 끝나는 일자가 21일까지로 변경될 수 있으니 원서 접수 시 반드시 고사 기간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사 시작 일주일 기준 전에 수원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좀 더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실시간 채팅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문의사항이 아직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수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Q&A를 통해 혹은 카카오톡 수원대학교 입학처를 추가하시고 질문 주시면 상세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홍보대사 학생들의 홍보 영상 시청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수원대학교를 함께 돌아볼 홍보대사다운 김미나,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신입생분들과 수험생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수원대 곳곳에 있을 핵심 명소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가 큰 만큼 서둘러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네. 이곳은 미래혁신관이라는 건물인데요. 지혜 씨는 여기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열람실처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자주 이용했어요. 아, 그 큐브형 스터디룸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지나가면서 저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기서 공부하면 뭐랄까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미래혁신관에 들어왔을 때 딱 눈에 띄어서 한 번씩은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VR, AR 센터도 신기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모션 캡처나 VR 체험 등 흔하지 않은 시설들이 있으니 신입생분들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한 번밖에 방문 안 하나요? 아, 그럼 여러 번.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죠? 여기는 중앙도서관 앞입니다. 미나 씨, 우리 학교 도서관만의 특별한 매력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모여서 발표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컨퍼런스룸이 언제나 열려 있고 1층에 있는 휴게실은 학생들에게 쉼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신입생분들도 꼭 한번 와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빌라촌처럼 건물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어디죠? 여기는 수원대학교 랜드마크인 기숙사 고은학사입니다.
지혜 씨는 고은학사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숙사 내부도 너무 좋지만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바로 옆 글로벌 경상관에 CU랑 노브랜드가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경상관에 기숙사도 있잖아요. 앞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실 모든 분들, 저희가 말씀드린 시설들 다 한 번씩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뒤로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는데요. 너무 예뻐서 빨리 사진 찍으러 가고 싶어요. 벚꽃길 코스만 소개해드리고 빨리 이동합시다. 잠시 설레이는 마음은 가라앉히고 수원대학교 명소라고 할 수 있는 벚꽃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법정대학 뒤쪽인데요. 여기서부터 벚꽃길이 시작됩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국제대학 뒤로 소연못이 나오는데 그 소연못에서 사진 콘테스트나 공연 등 여러 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아직 참여해보지 못한 학우분들은 벚꽃축제에 한번 꼭 참여해보세요. 오늘은 수원대학교 명소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마음껏 누리고 아름다운 교정을 거닐며 대학 생활을 즐기는 모든 수원인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다원이었습니다. 네, 영상이 나가는 중간에 몇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쉬어가며 님께서 질문해주신 다른 전형의 최저 최고 공개 여부, 이거는 다음 주 토요일 동일한 시간에 미래인재 면접 전형과 학생부 100% 전형에 대한 성적 공개 그리고 안내를 추가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문상윤 님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적성고사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선 수원대학교는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고교 교육과정은 학년에 관계없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수능 영역, 출제 영역과 동일한 범위에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 잘 보셨나요? 실시간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입학처로 전화나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회는 다음 주 토요일인 22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는 미래인재 면접 전형과 학생부 100% 전형에 대해 더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국가를 위해 일조하는 인재보다 국가가 자랑할 만한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수원대학교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 온라인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